오프닝. 인터넷에는 오래전부터 이상한 괴담 하나가 떠돌고 있습니다. 새벽 3시 전가 발신자 표시가 없는 전화가 걸려옵니다. 한 번은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7번째 전화를 받은 사람은 정확히 7일 뒤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경찰은 이를 단순한 도시전설이라고 발표했지만 한 형사는 끝까지 이 사건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수사 노트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이미 늦었다. 1장. 첫 번째 전화. 강력계 형사 민혁은 연쇄 실종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실종자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모두 실종 일주일 전부터 새벽 3시에 같은 전화를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통신 기록에는 번호가 남지 않았습니다. 기지국 기록도 없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전화였습니다. 그날 밤, 민혁의 휴대전화도 새벽 3시에 울렸습니다. 잠시 망설임 끝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누군가 아주 천천히 숨을 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2장. 첫 번째 이름. 다음날, 민혁은 책상 위에서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분명 어젯밤까지 없던 종이였습니다. 거기에는 단 하나의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김도윤. 몇 시간 뒤, 김도윤이라는 남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민혁은 소름이 끼쳤습니다. 전화를 받은 뒤부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먼저 알게 된 것입니다. 3장. 7번의 벨소리. 전화는 매일 같은 시간에 걸려왔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리고 이상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마다 벨소리는 항상 정확히 7번만 울렸습니다. 7번 안에 받지 않으면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몇 초 뒤 다시 걸려왔습니다. 마치 반드시 받게 만들려는 것처럼. 4장. 녹음되지 않는 목소리. 민혁은 통화 내용을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파일을 확인한 순간 모든 통화는 무음이었습니다. 숨소리도 목소리도 아무것도 녹음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통화에서는 녹음되지 않았어야 할 한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6번째입니다. 민혁은 분명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파일에만 존재하는 목소리였습니다. 5장. 마지막 대상. 6번째 전화를 받은 다음 날, 민혁은 경찰 전산망에서 충격적인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실종 예정자 명단. 그 마지막 줄에는 민혁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착석 날짜는 20년 전. 담당자는 이미 사망한 형사였습니다. 그리고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7번째 전화는 절대 받지 마. 6장. 마지막 통화. 새벽 3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민혁은 받지 않았습니다. 6번째 벨. 손이 떨렸습니다. 7번째 벨이 울리는 순간 전화가 스스로 연결됐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아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혁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왜 받았어? 이제 내가 다음 전화를 걸 차례야. 순간 통화가 끊겼습니다. 엔딩. 며칠 뒤, 민혁은 실종됐습니다. 책상 위에는 휴대전화 한 대만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 3시. 휴대전화 화면이 저절로 켜졌습니다. 발신자 없음. 통화 연결 중. 그리고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또 다른 누군가의 휴대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무리 멘트. 이 이야기는 창작 미스터리입니다. 현실에서 반복적인 협박 전화나 정체불명의 연락을 받는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통신사와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새벽 3시에 발신자 없는 전화가 7일 연속 걸려온다면 끝까지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소름 돋는 미스터리와 충격적인 반전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